예, 지방흡입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방흡입은 그 이태리의 그 산부인과 의사인 그 조지 피셔와 그의 아버님이 1974년도에 현대적 개념의 지방흡입을 했습니다. 그 후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루즈 선생님이 또 블런트한 캐놀라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. 예, 그 후에 그 우리 그 포니에르 선생님이 크리스 크로스라고 해서 터널링을 좌우 직각 방향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고, 또 이제 그 웹 테크닉이라 해서 용액을 생리식염수라든가 이런 용액을 투입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줬고요. 그 후에는 이제 슈퍼웹 방식이라 해서 지금보다는 또 조금 진한 그 투매를 쓰는 포드 선생님이 있었고요.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존경받는 닥터 클라인에 의해서 투매 센터 지방흡입이 개발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조시라든가 이런 분은 이제 초음파 방식, 그리고 그 가스페로니에 의해서 표층 지방흡입 방식,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나이라라든가 이런 분들은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, 그 다음에 말라크에 의해서 우리 진동식 방식,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레이저 방식, 그리고 최근에는 워터젯 방식까지 이렇게 지방흡입의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. 그리고 국내에서는 우리 김영실 선생님이 1999년도에 이태리를 가서 배워오셔가지고 거의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방흡입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지방흡입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 15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15년 전에 있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미니 지방흡입 정도 살짝 했었고요. 제대로 한 지방흡입의 역사는 15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되게 짧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산부인과 의사인 그 조지 피셔 회장님과 그의 아버님인 알페드 피셔 선생님이 이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시술을 하셨습니다.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디자인하고요. 요 시술은 그 마이크로에어를 활용해서 시술을 하겠습니다. 그 당시에는 그 수술하고 나서 출혈이라든가 혈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요. 그 이유는 드라이 테크닉이라 해서 투메센트 용액이나 셀라인을 넣지 않고 그냥 기계로 흡입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드라이 테크닉이라는 게 건식이라 해서 이런 방법은 이제 용액 넣지 않고 지방만 뽑아내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하고 나면 수혈도 필요하고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개발된 것이 웹 테크닉인데요. 흡입량과 주입량이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도 역시 피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웹 테크닉이나 슈퍼 웹 테크닉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데요. 이때는 이제 혈액 손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빈혈 체크해야 되고요. 또 환자분이 피를 손실 있다는 걸 알면은 이 방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투메센트 테크닉이 닥터 클라인에 의해서 개발됐지만 이것이 현재는 표준 방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혈액과 멍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볍게 세데이션만 해도 수술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이것은 매우 널리 사용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었죠. 그래서 일루즈 선생님은 교육 쪽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. 일루즈 선생님은 역시 용액을 좀 넣는 웹 테크닉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블런트 캐놀라를 사용해서 시술할 때 신경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만드셨어요. 그래서 지금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때는 생리식염수 정도를 넣어서 지방을 조금 부풀어 올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뽑는 거죠. 건식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피가 조금은 덜 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로 봐서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포니에르 원장 선생님은 크리스 크로스라고 해서 이렇게
이 수직 방향으로 서로 다르게 터널링을 함으로써